네, 국방부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어떤 주요 내용과 특징이 담겼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관님. 이번 국방백서가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이 된 건데 국방백서 발간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까? 예, 국방백서는 결국 국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께 그리고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건데요. 연원을 따지면 영국에서 1900년도 초에 팔레스타인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표지가 하얗다고 해서 화이트 페이퍼. 이래서 이제 연원이 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 대해서는 국방에 대한 알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시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가 국방 정책을 투명하게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백서를 이렇게 발간하면서 서로 신뢰 구축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백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대내적인 측면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2022년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주변국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동시에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네, 기존의 국방백서와 비교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적 표현이죠. 정부에 따라서는 이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저희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과는 분리시켰고 동시에 지금 현재 북한이 작년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이전에 노동당 규약 개정을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산화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백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게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시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정상회담을 바로 5월에 개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는데요.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담았고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국방혁신과 관련해서요. AI 과학기술 강군.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방과학기술보다도요. 바깥의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챗 GPT와 같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하고 있는 일반 과학 기술을 우리 군에 적용해서 우리 군을 혁신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요. 이번 국방백서는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백서라는 것이 전통적인 체계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라든가 이런 안보 정세를 설명하고 우리의 전략을 담은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1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군사 동향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북한 내외부 정세 및 군사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하고요. 국방 전략의 개략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장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정책의 부분인데 제3장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의 확충, 그리고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등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 군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경쟁 우위의 군사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방향을 기술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력 중심의 유인 체계를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전환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력 발전, 그리고 요즘 저희가 방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동맹 차원의 내용을 많이 수록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군사 동맹의 협력 심화, 국방교류 협력 확대, 국제 평화유지 활동 관련 성과와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이것을 통해서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발전, 전국급 연합연습 체계 발전 등과 같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구축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을 위한 노력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 그리고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 운영,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국방 예산을 알차게 편성해서 우리 군의 역량 강화에 잘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요, 강군 육성의 필수 요소인 장병 사기 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보상 강화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군이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군이 이만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보다는 한국군의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신뢰 구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그런 취지를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